내일부터 또 3일간의 즐거운 연휴가 있는 이 바쁜 저녁 시간에 우리 참가해서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고 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하루 수업은 광주 청년센터와 이야기 브릿지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광주 청년센터의 청년센터장 임태균 센터장님의 먼저 간단한 인사말로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또 색다른 꿈을 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활학교는 도전하는 사람들, 도전하는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강연을 듣고 좀 더 여러 가지 꿈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분들의 이야기인데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시각장애를 현재 가지고 계시고요. 박관찬님께서는 시각장애인 더불어 청각장애도 함께 가지고 있으십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자 박관찬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청년은 오늘 또 첼로를 연주합니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박관찬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눈과 귀에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청년,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어떤 첼로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장애보지법에서 총 15가지 장애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 유형이 여기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 저처럼 시청각 장애는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죠. 제가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원곡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리듬을 파악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도가 나가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진도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첼로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첼로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악기들 중에서 연주자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소리를 제가 본인은 듣지 못해도 저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기 때문에 저의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가지면서 첼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연습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곡이라서 연주 강연에서 연주를 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이번 강연에서 꼭 한번 해보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번 강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사냥꾼의 협찬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첼로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못하는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바꾸면 되고요. 그리고 불가능한 게 있으면 그걸 가능하도록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기 전에 또는 해보지도 않고 무언가 낙담하거나 포기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도전을 즐겨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분명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먼저 바라보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강연자로 오실 우리 송채원 강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대한민국에서 20대를 대상으로 딱 50명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셨던 수상자이시기도 하고요. 본인이 장애 인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의 정책 제안을 직접 행동으로 나서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좀 더 나아지는 어떤 이런 인권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40분 동안 말씀드릴 이야기가 저의 자기소개이자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4강이 끝날 무렵에 저는 불행하게도 아파트 4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사건 이후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식물인간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울지 말고
내 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장애를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불가능에 도전을 해봤는가? 내가 노력을 해봤는가? 더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짐을 싸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노르웨이에 갔습니다. 저는 시각장애니까 휠체어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 한 달 동안 휠체어에서 안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제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노르웨이 대사와 또 오슬로 시청 공무원과 얘기를 했던 한국형 베리어프리 벤치마킹 정책을 서울에 적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또 사무실에서 돌아와서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를 싹 다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다 조례를 개정하고 새로 제정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용 정책을 만들고 채용 공고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 진짜 못하고 말 안 통하는 사람 너무 많죠. 지금 막 머릿속에 떠오르죠. 본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일반 공채로 지원했다는 이유로 합격하자마자 본인의 직무를 배치받고 안정적 업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못할 거다, 일 잘 못할 거고 이거 못할 거다 라는 생각은 처음부터는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사랑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죠. 과연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감정까지 사랑이 아닌 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니까 일을 할 수 있고 한 사람이니까 사랑을 할 수 있고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등짐은 장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짐이 아니고 달팽이의 집처럼 기대에 쉴 수도 있고 들어가서 울 수도 있고 또 동기부여를 받아서 열심히 도전을 할 수도 있는 저의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나의 등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짐을 내가 어떻게 재정리를 해서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연주하실 때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연주하실 때 어떻게 좀 다른 기분을 느끼시는지? 혼자 연주를 할 때는 그냥 편하게 연주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때는 또 느낌이 다른 것 같겠네요. 제가 연주를 할 때 박수를 치는지 노래를 따라 부르는지 그걸 제가 보고 듣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늘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응 잘 보여주고 계실 거라고 그런 나름대로 상상을 해봐서 연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베리어프리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인간의 생리주기를 반영한 그 유니버설 디자인 결국 그 목표가 되어가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강연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장애를 정의할 때요, 우리나라는 의료적 기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안 보이는지,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그런데 선진국을 가면요, 의료적 기준이 아니고 사회적 어려움이 있으면 모두 장애인으로 칩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베리어프리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것은 그 인식, 아예 사회적 인식이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을 가는 데 필요한 단계일 뿐이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